자, 인터뷰 핫 이슈 시간입니다. PM이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이 되면서 교통사고가 급속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는 법 개정이라는 여러 가지 지적으로 인해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는 5월 13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그 법 규정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현재 도로교통법상 PM 관련 법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퍼스널 모빌리티. 예,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나 이륜 자동차와 자전거의 중간 형태의 근거리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20년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자, 그 주요 내용은 기존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로 규정했던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고 사실상 자전거와 동등한 취급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피해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13세 이상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예. 전동 킥보드 탑승 인원은 한 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음주 전동 킥보드 범칙금 부과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5월 13일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종전과 동일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역시 인도 주행은 불가하고 만약에 위반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지만 운전이 가능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무면허로 탑승을 하면 부모에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과 동일하게 전동 킥보드 탑승 인원을 한 명으로 제한하지만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안전모 착용 역시 동일하게 의무사항이긴 했지만 규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개인형 그 이동 수단도 이게 이제 크기도 다르고 속도도 다를 텐데 이 개인형 이동 수단과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네, 일단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에 모든 것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속도와 무게의 제한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고 속도 25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총 중량이 30kg를 초과하지 않는 장치들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이 되고 속도를 25km 이상 초과한다든가 중량이 30kg를 초과하는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 자동차하고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도 통행은 불법이라는 점, 그리고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하시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들고 보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5월 13일부터는 그 운전 면허가 있어야지만이 운전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정확한 면허 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5월 12일까지는 13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면허와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지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현행법상 16세 이상인 자만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연령이 16세 이상의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개정된 거를 모르고 앞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라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지금 만약에 판매를 하면 면허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아, 지금은. 예,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고 많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빨리 이런 상황들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이 PM 및 이 전동 킥보드 등의 사고가 증가를 하는 상황에 이게 지금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그 현행 법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죠? 네, 일단 이 전동 킥보드가 서울에만 약 한 5만여 대, 와, 많이 전국으로는 있네요. 한 7만에서 8만 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 또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판단한다라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개인형 이동 수단이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개인용 수단의 보급이 늘면서 2016년도에 49건에 불과하던 이 피해 관련 교통사고가 2019년도엔 890건으로 늘어났고요.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88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경찰청에 정식 접수된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명, 경상 171명, 총 2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특히 이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전동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 등이 넘어지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넘어진 이유는 뭐 울퉁불퉁한 도로 형태, 뭐 하수구 구멍, 과속 방지턱 등의 장애물이 일단 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예. 특히 운전 미숙이 원인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화물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킥보드가 사망하는 경우, 또 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망하는 경우,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다양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해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특히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사고 110건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와 부딪힌 경우가 59건,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길을 건너는 사람을 치는 등 인명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고요. 30건. 예. 그리고 전도를 비롯해서 다른 차나 사람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벌어진 사고가 21건으로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이 개인형 이동 수단의 보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고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상존하는 이 문제점 또는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점,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좀 더 강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생각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가 차량 단독 사고를 꼽을 수 있었는데요. 예. PM이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의 개선이 일단 필요하고요. 예. 또 야간 운행을 위한 등화 장치라든가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등화 장치 중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망자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법을 지키면서 안전한 이 PM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말할 수